그동안에 수고 많았습니다. 2013년에 여가부 청문회 때 우리 조윤선 장관 그러면 모든 국민들 내릿속에 호화생활비 5억을 쓰는 사람이다. 한 달 동안에. 그렇게 인식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설명이 부족했었던 점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지적해 주신 내용 각별히 유념하고 있고 2013년 그 청문회 이후에는 그런 지적에 따라서 그런 이 우려가 없으시도록 노력을 해왔습니다. 네. 미국의 올렌 버핏 회장 아시죠? 네, 버핏 회장. 예. 네. 그러면 미국의 블룸버그 전 시장 아시죠? 뉴욕 시장. 네. 네. 예. 주키버그 회장 아시죠? 네. 빌 게이츠 아시죠? 예. 이런 분들이 왜 유명합니까? 잘 모르십니까? 제가 알려드릴까요? 이분들은 억만장자들이에요. 억만장자들인데 이분들이 기부천사들이에요. 미국이 그래서 돌아가는 겁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큰 나라가 이런 선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랑이 실천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장관을 하겠다는 분이 그런 이미지로 가면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겠습니까? 지난번에 송파 산모녀가 자살했던 사건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대역에서 청년이 사망된 사건 아시죠? 예? 사망 사건 아시죠? 건대역에서 알고 있었던.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뭐냐면 사회 병리 현상입니다. 너무나 양극화된 대한민국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장관께서는 이런 오명을 앞으로 정치하면서 계속 따라다닐 텐데 어떤 기부를 통해서 좀 벗을 수 없을까요? 제가 제가 일하는 동안에 이 공직자로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어려운 분들을 돕고자 의원님들이 지적에 따라서 열심히 노력을 네, 해왔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저는 노력을 이제 하겠습니다. 2013년에 모 국회의원님께서 1,500억을 국회의원이 사회 환원한 것을 봤어요. 이렇게 모범적인 그런 우리가 그런 기부에 동참하는 정치인들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우리 조윤선 후보자를 보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체육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비전문가 같아요. 체육 아십니까? 체육이 어떤 겁니까? 체육은 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건전하게 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소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도 일부를 들어가 있는데요. 체육은 진선미를 추구하는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단어죠. 그러면 지금부터 좀 집중적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도 압니까? 태권도. 예, 제가 직접 하지는 태권도가 못하지만. 뭡니까? 잘 모르시죠? 네. 네. 우리 대한민국의 브랜드고 한일류의 원조고 예.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주신 가장 위대한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유산이 태권도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요즘에 국기원 사태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예, 간략하게 업무 보고. 잘 내용 모르시죠? 예, 구체적으로는 잘 내가 이 알지 얘기 좀 못합니다. 해줄게요. 홍문종 국회의원 친박 7세 이분이 국기원 이사장으로 있었을 때 얘기입니다. 이분이 자기 측근인 사람을 국기원의 상임감사로 임명을 해서 그것도 모자라서 부원장을 시키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가 퇴임 국회의원 겸직 금지에 따라서 퇴임 15일 전에 자기 측근을 자격도 안 된 사람을 국기원 원장 임명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물러나기 하루 전날 국기원 이사장을 임명하려고 하다가 시민단체의 격렬한 몸싸움에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물러났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후보자님께. 학사기를 가진 사람이 대학 총장을 할 수 있습니까? 학사기를 가진 사람이 대학 총장 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학사기를 가진 총장이
석사 박사학위를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가능하다고 봐요? 아니, 대답 안 하세요. 그냥 모르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학사학위를 가진 총장이 없었나요? 임명도 안 되겠지만은 그런 무자격 총장이 박사학위를 줄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없죠. 그 국교원에 친박실세 홍문종 이사장이 임명한 오연득 국교원 태권도 5단입니다. 5단이 어떻게 6단, 7단, 8단, 9단을 갖다가 단증을 줄 수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210개국에 8천만의 태권도 인구가 있어요. 8천만. 거기에 각 대륙 태권도 회장들이 있어요. 미국 회장, 아시아 회장, 페남 회장, 유럽 회장, 동아시아 회장. 이런 회장들이 지금 어떻게 하냐면 단증을 안 받겠답니다. 그 국교는 국제기구예요. 단증을 안 받겠다면 5단짜리한테 어떻게 내가 9단 자격 시험을 보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 사람이 물러나지 않으면 제2국교원을 미국에다 설립해서 거기서 국교원 발급을 받겠답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저는요. 제가 노원구 태권도 회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생활체육 세계 태권도 연맹 회장까지 했습니다. 태권도 공인 구단이고. 내가 문체부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소기의 경직계예요. 전문가가 없으면 전문가 말을 들어야지. 오만방작 이럴 데 없어요. 이게 국기요, 국기, 이게. 그리고 올림픽 종목에 들어가 있는 우리 효자 종목이에요. 우리의 자존심이에요. 2020년에 일본 올림픽에 가라데가 들어갔어요. 정식 종목으로. 그런데 일본은 말이죠. 경제력도 있고 IOC원도 3명이에요. 우리는 IOC원 1명이 지금 병원에 계시고 이번에 선수위원 유승민 의원 내가 이번에 리오올림픽 가서 된 것 보고 얼싸안고 기분 좋아서 울었는데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유사 종목인 태권도하고 가라데가 경쟁하게 될 때 우리 태권도가 말이죠. 우리 문화유산이 올림픽 종목에서 빠질 수가 있는 이런 아주 위급한 상황이에요. 정신 못 차려요, 공무원들이. 그래서 앞으로 잘 모르시죠? 태권도에 대해서. 네, 구체적으로는 그러면 저한테 좀 자문 좀 받아서 네. 장관님이 책임지고 이거 장관 한번 하면서 태권도 관계만 제대로 해놔도 평가받는 거예요. 73년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국회 태권도로 명명한 이후에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카타르 가가지고 태권도 시범한 거 보면서 얼마나 좋아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용만 하고 태권도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장관 후보께 장관 한번 할 때 뭐 하나 똑바로 하세요. 예? 이런 거 전문성 있게 해가지고 말이죠. 제대로 우리 국기 태권도의 자존심을 세워주세요. 그거 부탁합니다. 네. 잘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이사장도 마찬가지. 이사장이 되면 이사장이 국회의원장을 뽑을 때 이사가 25명인데 12명에서 2명 나오지 않는 10명까지 뽑았어요. 이런 건 비민주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강력하게 좀 이 국회의원 문제를 좀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문도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리오올림픽 가보니까 우리가 메달 좀 더 쌓을 수 있었어요. 네. 그런데 제가 문제점을 잘 이렇게 관찰해 봤어요. 네. 제가 새벽 6시 일어나서 12시까지 뛰었어요. 지금까지 입이 지어서 이렇게 힘들어요. 비행기에서 4일 동안 갔다 왔으니까. 가서 보는 게 뭐냐면 이 선수들이나 지도자들이 사기가 죽어 있어요. 왜냐. 이 관 위주로 말이죠. 관 위주로 통합 작업에 개입해가지고 자기 입맛 맞지 않는 사람을 갖다 회장을 안 세우고 말이죠. 정권이 입맛 맞은 사람 회장 세우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이건 민주적으로 체육 전문가가 회장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저는 그걸 요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후보자께서 이 체육에 대해서 무례하니까 좀 물어보고 하세요. 예? 예, 의원님께 그 고견을 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체육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를 전문가한테 상의해서 하고 또 공무원들도 비전문가들이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그런 팩트를 알고 이 정책도 밀고 나가고 그렇게 하십시오. 예, 예, 잘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시간 많이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아, 네.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게임 업계로부터
대표적인 게임, 네. 게임 규제론을 주장하는 그런 정치인모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는 2011년 4월 29일 본회의에서 셧다운제 법안에 대해서 반대표를 네. 던졌죠. 네, 지금은 입장이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제가 청소년 보호 업무를 하는 여가부 장관 때 셧다운 제도를 한 데에 대해서 게임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언론에서 접했습니다. 근데 한편 제가 기사를 보면서 참 반가웠었던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어떤 게임업계를 취재하시는 언론인께서 여가부에서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면서 게임의 규제의 면을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분야와 부처가 서로 대화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을 좀 타개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두 부처가 더욱더 발전적인 해법을 내는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를 내시면서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컬럼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역지사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청소년 보호의 업무를 해봤기 때문에 그런 이해를 가지고 게임 업계가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게임이 정말 좋은 거다. 그리고 어린아이들한테도 장려해야 되는 거다. 네.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거다. 네. 라고 하는 게임 업계가 되도록 네. 제가 장관을 맡게 되면 부처와 함께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알겠습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안민석 의원께서 그 체육단체 통합에 대해서 조목조목 잘 지적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장관 후보자께서는 회장 선거에 절대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확실하게 좀 확답을 해 주셨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저는 우리 장관 후보께서 장관이 되시면 실세 장관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이 갑니다. 맞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알겠습니다.